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6% 상승했고요. 22,250원 마감이 됐습니다. 5.95%. 일단 오늘은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완만하게 마감이 됐는데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도 약간 좀 조정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원전 쪽이 왜 이렇게 강할까? 그 내용입니다. 지금 뉴스단에서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체코 원전 관련주, 그쵸? 여기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17일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우선 협상자 선정, 현지 매체 EDF, 러시아와 깊은 유대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원전을 볼 때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을 봐야 됩니다. 물론 체코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발생되는 돈이 30조 원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미국과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련주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도는 게 우리기술, 두산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원전 시대로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안이 없다는 게 더 중요해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면 믿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 호재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것보다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두산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23만 4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 전에 매매한 내용을 보면 5월 달이죠. 올라가는 부분에 공략을 했다. 그랬을 때 14.7%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중간에서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한 8% 정도 수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그거 말고도 5월 말경 정도에 23%의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옮긴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자,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이쪽 구간 우리기술 매도하고 바로 매수한 거죠. 제가 하려는 목적 자체가 두산, 우리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고 있는 거니까 순환매를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결과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래 저는 2주 기한을 잡고 매매를 하는데 2주 기한 내에 수익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원전은 굉장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내용만 있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원전 관련주들을 매매한 것처럼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했을 때 이렇게 50% 정도의 수익을 남긴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와서 배우시면 되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을 다 봤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구나, 선반영하는구나.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하는 구조를 갖춰간다고 보시면 되고 선반영하는 상황이 있어야지만 뭐가 발생합니까? 추가적인 시세가 발생을 해요. 선반영이라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그쵸? 지금 7월 한 중순 이후에 발생하는 거의 임박했다고 볼 수 있죠. 한 2주 정도 남은 거니까 그때 발생하는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걸 이미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 SML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7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7월 17일경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올 모멘텀이 없기 때문인데 뒤에 더 큰 게 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죠. 저 개인적으로 원전에 관련된 내용을 AI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이상 시세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SMR 이 기업이죠. 이게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세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만큼의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이런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있죠.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실제로 전기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뭐죠? 이 전기 관련주들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미국에서 전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압기를 포함해서 관련된 전력 설비들을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원초적인, 그쵸? 원초적인 내용을 해결하려면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선반영되면서 실제 그만큼 아직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반영되면서 시세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탔을 때, 그렇죠.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까지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를 탔을 때 수익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전략 관련된, 그렇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내용 정리를 하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우리 기술이 지금 실적이 좋지 않는데도 이렇게 시세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실적을 봐서는 답을 못 내린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주가는 미래가치, 즉 미래 실적을 반영해서 움직이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실적은 지금 실적이잖아요. 지금 실적을 보고 이런 상승하는 주식들을 살라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비싸 보이니까. 그래서 이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